안녕하세요. 자, 아침 특강 하프 모의고사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권에서 그 사회권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총 2회 중에 오늘 2회째죠. 1번입니다. 자, 재산권에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일단 이 재산권을 보면은 23조가 있고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은 재산권의 보장이죠. 2항과 3항은 제한이에요. 제한. 그래서 이제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복리에 따른 제한이고 3항은 이제 공공 필요성에 따른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성보다 복리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필요는 꼭 필요할 때만 뺏어가는 건데 이건 필요하지 않아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개발 제한이 있죠. 그린벨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제한 같은 경우는 국가가 꼭 필요해서 뭘 제한하는 게 아니고 국가 필요한 게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2항 제한이고요. 공공 필요 제한 같은 건 이제 공용 수용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뭐 공공 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용만 못하게 제한하는 건데 이거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은 사용권만 딱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공용수용이라는 거는 그 소유권 중에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둘 다 부정해서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항의 제한은 사용권만 제한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용수는 다 뺏어가는 거니까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2항은 보상 절차가 없고 3은 보상 절차가 있죠. 자, 1번. 자, 수용 자체가 민간 사업자라는 것만으로 공공 필요성 갖추지 못한 걸로 볼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제 공용 수용을 위해서 뺏어갈 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자죠. 민간 사업자한테 공용 수용권을 줘요. 수용권을 주고 대신 네가 그 공용 수용해서 네가 개발해서 네가 분양해라. 그래서 국가한테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수용을 딱 정책을 발표하면은 사업 시행자 삼성레멘 아파트가 수용권을 가지고 토지를 뺐습니다. 보상금 주고 뺏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개발하죠. 자, 2번. 자, 공용 수용으로 생업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 사업용지,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한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3호에 근거한 정당 보상이 포함되므로 틀렸죠. 생활대책 수립 여부는 입법자 입법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공용 수용 보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농지였어요. 농지를 공용 수용으로 뺏어요. 뺏고 보상금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보상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농지를 수용당하고 나서 여기 이제 아파트 같은 단지를 지으면은 그 보상금은 받았지만은 생업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상금과 별도로 이제 상가 하나를 분양을 해줍니다. 이렇게 상가 분양을 해줘요. 그래서 자, 농지에 관한 보상을 해줬고 추가로 상가 분양해 주는 거는 생업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상가 분양권을 주는 게 보상에 포함이 된다면 입법 재량이 거의 없어요. 꼭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상과 별개로 주는 거라서 입법 재량이 커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합헌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 상가 분양권을 주는 게 정당한 보상에 포함이 된다면 재량이 없고 꼭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보상이 포함되지 않고 보상과 별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조그만 거 주는지 큰 거 주는지 입법 재량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3번. 재산권 행사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서 명문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조화를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장을 첨예한 것인가 동시에 재산권 행사 공공본위 적합 의무는 윤리적 의무로 봐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그 재산권을 보장받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는 거는 헌법에 써 있어요. 헌법에.
헌법에 써 있으니까 헌법적 의무입니다. 헌법적 의무. 틀렸고요. 자, 4번. 자,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보상을 더해만 됩니다. 근데 금전적에 틀렸죠? 자, 먼저. 자, 개발지원 구역은 공공복리 제한 제2항의 제한이기 때문에 보상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종래 목적대로 종래 사용하던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자, 처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용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제한받은 게 없잖아요. 제한받은 게 없으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처분은 가능한데 자기 종래 사용을 못하게 이게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 못한 만큼 이용을 못하게 됐으면 보상을 꼭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근데 보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금전적 보상일 필요는 없어요. 비금전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린벨트가 지정돼서 거기 이제 그 염소를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종래 목적대로 염소를 키울 수 있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염소를 키울 수 없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상하는 방법은 돈으로 보상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토지를 주면 돼요. 여기서는 하지 말고 저희 딴 데 가서 국가소유 토지를 줄 테니까 거기서 염소를 키워라. 그래서 금전 보상도 되고 비금전 보상도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금전적 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적이 X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리을번부터 볼까요? 자, 리을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종래 목적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 허용된 방법이 없을 때 사용 수익할 길이 없는 경우 사망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된다. 틀렸죠? 자, 먼저 맨 앞에 개발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 제한이라는 거는 소유권 중에서 사용권만 뺏어가는 거예요. 사용권만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사망의 제한이 아니고 이양의 제한이죠. 이양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양의 제한이기 때문에 보상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종래 이용이 가능하다면 안 하지만 종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상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사망이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양이라서 상황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사망이라고 틀린 겁니다. 사망은 어떤 경우예요? 아예 그냥 다 뺏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다 뺏어가는 거. 사용권, 청구 다 뺏어가는 게 사망이기 때문에 개발만 제한하는 건 이양이요. 이양. 자, 그래서 맨 앞에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만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 이양 제한이냐 사망 제한이냐. 사망은 틀렸고 이양이 맞는 거예요. 이양이 맞습니다. 뺏어간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할지 말지는 그 다음 결정되는 건데 종래 목적 사용할 수 있으면 보상하는 거고요. 안 해도 되는 거고 종래 목적 사용 못하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맞고 사망이 틀렸습니다. 자, 기업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번은 이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부당 환급받은 환급을 받았어요 이미. 부당 환급받은 세액은 국가 환수 대상이고 당해 법인 역시 국가 환수 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틀렸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틀렸죠. 침해가 된답니다. 이렇게. 자, 사업자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환급을 받은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환급 받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제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던 거죠. 그 환급 받은 거를 다시 국가에서 뺏어갈 수 있어요. 그죠? 세금을 걷었다가 다시 환급해 줬는데 잘못 환급해 줘가지고 다시 뺏어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수법이 기존에 없었다가 이제 새로 만든 법인데요. 새로 만든 법인데 자, A하고 B하고 두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환급을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법이 시행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징수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환급을 받았고 이걸 국가가 이제 징수해서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환급받은 거를 국가 뺏어가는데 법 시행 전에 환급받은 거를 법 시행 후에 뺏어가는 경우가 있고 법 시행 후에 환급받은 거를 국가 뺏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소급표 문제가 되는데 제 새로 만든 징수법을 과거에 환급받아서 완성된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은 진정 소급입법이 돼요. 금지되겠죠. 금지됩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친일파 사건이거나 처벌의 필요성, 공익의 필요성이 큰 내란죄거나 그런 경우라면 예외적 허용이 돼요. 근데 그건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소급으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징수 못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장래입법으로 당연히 진수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법을 시행한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최초 환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법 시행전 완성된 거를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위헌. 근데 법 시행 후 최초 환급받은 분부터 한다는 거는 장래입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합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럼 니은번입니다. 자,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재 상승한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 환매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죠.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죠. 수용권을 주면은 매매로 사와요. 토지를 사옵니다. 이때 1억을 줬겠죠. 1억을 주고 매매로 사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굳이 사왔던 토지가 필요 없어지죠. 그럼 그 토지를 다시 되팔 수가 있어요. 매매로 사온 걸 다시 되파는 게 환매입니다. 환매권이 있죠. 그래서 자, 매매로 팔았던 거 안 쓸 거면 나한테 팔아라. 환매로 되돌려달라. 되돌릴 환매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억 주고 산 거를 다시 되돌려줬으니까 내가 줬던 1억을 달라고 해야겠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판 거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내가 준 돈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1억을 돌려달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매매할 때랑 환매할 때랑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 가격이 많이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서 2억을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억에 샀다고 1억에 달라는 게 아닙니다. 10년 지나서 값이 올라가면 네가 팔 때 1억이었지만 네가 살 때 2억에 살 수 있는 거다. 사업 시행자가 2억 달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한 만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에 잘 맞는 거죠. 합헌. 자, 디귿번. 자, 회사 정리 절차에 있어서 정리 채권 등의 추한 신고는 추후한, 추후 보완. 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때 정리 기간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봤어요. 자, 이제 회사를 정리할 때 이제 재산이 얼마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정리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채권자들이 신고를 해요. 나 저 회사한테 받을 돈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막 신고합니다. 그래서 얘가 받을 돈이 1억, 얘도 1억, 얘는 3억, 얘는 7억, 얘는 뭐 1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채권자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회사 정리 재산일 때 채권자들이 와서 막 신고를 해요. 이렇게 신고해서 이걸 계산합니다. 이게 계산해갖고 이거는 뭐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다 못 갚죠. 어차피 다 못 갚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 빚이 탕감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크면 이제 파산되는 건데 만약에 채권자들이 1억, 2억, 3억,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재산으로 빚을 다 갚고도 5억이 남죠. 그 남은 5억으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회생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회생 절차. 그래서 이제 회사 재산이랑 채권 신고액이랑 비교해서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없으면 파산시키는 거고요.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나오면 회생 절차 정부가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이걸 이제 법원에서 딱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 재산 정리 절차를 할 때, 야, 채권 신고액에 따라서 이게 많으면 파산이고 이게 많으면 회생이다. 빨리 정해야 되니까 이번 3월 5일까지 빨리 신고해라. 넉넉하게 2달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빨리 신고해라.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못 받는다. 공지했단 말이에요. 3월 5일 될 때까지 얘하고 얘가 딱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산이 더 많으니까 빚을 감고도 남는 게 있죠. 남는 게 있으니까 회생 절차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헐레벌떡 다음날 3월 6일 날 와가지고 D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7억이 있는데요 채권 이렇게 봤다 늦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주다 보면은 계속 저도 있는데요 저도 있는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선생님 저 이번 시험 합격했어요. 이번 시험에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저 100점 나왔어요. 컷이 70인데 저 100점입니다. 아 축하한다. 근데 너 왜 안 들어가니? 아 시험날 다음날 혼자 시험 보니까 100점 나온 거예요. 그거 뭔 소리야. 시험 날짜에 가서 100점이 나와야지. 다음날 시험 봐서 100점 나올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날짜를 정해주면 그 날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에 맞춰 소용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끝난 다음에 와서 주장해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재산권 침해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에 1번. 자 직업의 자유는 60년 3차가 아니고 62년 5차입니다. 그렇죠? 62년 5차. 자 이제 5차 개헌이 5차림이죠. 5차 개헌이 5차림. 그래서 5차림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업의 자유입니다. 기타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직업은 5차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뭐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5차입니다. 60이면 5차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자 직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제한이 있죠. 직업 수행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주관적 사유가 2단계고 객관적 사유가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 수행의 자유는 직업은 가지게 해주되 수행 방법만 제한하는 거예요. 쟤는 정도가 되게 약합니다. 약하니까 완화된 심사를 해서 웬만하면 합헌 떨어져요. 근데 이건 선택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행 방법 제한이 아닙니다. 아예 직업도 못 가지게. 이건 좀 더 이제 그 제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주관적 제한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능력에 따라 제한하는 거니까 뭐 그럴만해. 근데 객관적 사유라는 거는 능력과 무관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이 안 되니까 제한하는 거고 이거 능력이 되는데도 제한해요. 객관적 사유는. 그래서 이게 기본권 침해 정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엄격 심사를 해서 위헌 결정되는 거예요. 위헌 결정. 근데 이런 능력에 따른 제한도 거의 대부분 뭐 합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제한은 합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3단계는 이제 능력이 있는데도 제한하니까 엄격 심사로 위헌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많아집니다. 다 위헌이야. 위헌이야. 근데 3단계 제한인데 합헌인 판례가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판례가 있죠. 그 시각장애인 말고 일반인들이 안마를 더 잘해요. 능력이 뛰어납니다. 능력이 뛰어난데도 눈이 보인다는 이유로 안마 사자증을 안 준단 말이에요. 능력이 뛰어난데도. 객관적 사유 제한이죠. 그런데도 합헌입니다. 왜 시각장애인들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요거 시각장애인 안마 사건 하나만 합헌이고 나머지는 다 3단계 엄격 심사로 다 위헌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성인범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격이 안 돼. 뭡니까? 주관적 요건 선택 2단계 제한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직업배제를 제한함에 있어서 다른 기본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수행의 자유는 보다 더 완화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합헌. 그 좁은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비해서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해야죠. 수행 자유는 약한 제한이니까 완화된 심사. 그리고 선택 3단계로 갈수록 엄격한 그 침해 정도가 크니까 엄격한 심사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 4번 지문. 자,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예비시험 치료도 한 것은 사실상 외국에서 확인받은 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X가 되겠죠. 자, 판례가 두 개가 있죠. 자, 외국이 있고 한국이 있을 때 외국에서 치과 자격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럼 자기 안 줍니다. 그 시험 봐야 돼, 이거. 예비시험, 본시험 2번 봐야 돼. 자기가 안 줘. 근데 한국에서 치과 자격을 받은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전문의 수료만 한 거예요. 그걸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의 자격증 주죠, 이거. 줍니다. 그래서 판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의 기억번. 자, 운전면허 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 훔친 경우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자, 예외 없이 필요적 취소하는 경우는 다 원칙적으로 다 위헌이에요. 그리고 또 직업의 자유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적인 경우에도 필합인 경우가 있어요. 필합인 경우. 필요적인데도 합헌이 되는 경우. 자, 주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건설업, 건설업 부정 명의되어 이런 것들 필요적 등록 취소 합헌이에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 필요적 면허 취소 다 합헌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온 건 그 자동차용 범죄인데 자동차용 범죄 말고 택시 있죠. 택시. 택시 운전사가 그 성범죄 저지른 경우 이건 필요적 면허 취소 합헌이에요. 또 하나 의사 판례 있습니다. 의사가 허위 진료비 청구로 범죄에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 필요적 취소.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제 기출된 필합 사건들이고요. 기타 플러스 알파들이 있긴 한데 기출된 건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네. 자, 다음에 니은번 나왔죠. 허위 진료비 청구로 그 사기죄로 금고 이상 선고받으면 의사가 이것도 필요적 면허 취소가 합헌입니다. 이것도 두 개 꼭 알아두시고요. 참 디귿번입니다. 유치원 주변에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 유해물을 제약 센터 유통을 금지했다. 예외 없이 금지.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헌이 되는 판례들 많죠. 학교 정화구역에서 뭐 있어요? 노래방 합헌, 납골당 금지 합헌, 이런 거 합헌, 다 합헌인데 그 비교되는 게 이제 당구장 판례랑 극장이 있단 말이에요. 극장, 당구장. 그래서 대학생, 유치원생, 초중고생 이렇게 이거 채워넣을 수 있어야 돼요. 위헌 헌법으로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대학생이 영화 좀 보고 당구 치겠다는데 이걸 왜 막어? 위헌. 그죠? 위헌. 유치원생이 당구장 갈 수 있나? 키도 조그만 놈이 당구 칠 수 있나? 못 치죠. 근데 왜 금지하냐고? 위헌. 그죠? 근데 초, 중, 고등학생은 당구장 갈 수 있어. 얘들은 그 막아주는 게 당구장 금지하는 게 맞아요. 네, 합헌. 근데 이제 어떻게는 헌법 불합치죠. 헌법 불합치는 이유가 뭐냐면 합헌인 것도 있고 위헌인 것도 있고 그래서 헌법 불합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상업용어 같은 거는 금지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합헌이고 교육용어 같은 거는 금지하면 안 되죠. 위헌이죠. 그래서 이게 헌법 불합치해서 빨리 개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번. 청경찰이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자유침해가 된다고 봤죠. 위헌이고요. 미음번 수뢰죄를 범했을 때는 이거 합헌됩니다. 자, 선고유예를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결격 사유가 있고 당연 퇴직 사유가 있는데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집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이제 결격 사유로 두건 퇴직 사유로 두건 다 합헌이에요. 근데 선고유예 제도는 판례가 두 개였습니다. 선고유예를 결격 사유로 두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가벼운 형이라 하더라도 결격사로 두면은 응시자들이 미리 알고 시험 준비 안 한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근데 공무원이 된 사람한테 잘라버리면 기본권 침해된다 보죠. 이건 위헌입니다. 다만 공무원도 뇌물죄로 선고해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잘라요. 퇴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리을번이고 미음번이죠. 그래서 선고외 다연퇴직은 위헌이고 수뢰죄로 선고외 퇴직 이후에는 다연퇴직은 합헌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1번하고 2번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그 부단체장 권한대행 사건이에요. 자, 1번은 금고 이상 형이고 2번은 뭐 그런 말은 없네. 그래서 이게 공소가 제기되었든 재판 중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금됐는지 말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금된 사람은 일을 못해요. 구금이 안 된 사람 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아니했다. 구금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시키면 침해가 되는 거예요. 구금되지 않았으면 지자체장한테 일을 시키면 되지. 왜 부자체장한테 대행시키냐 이겁니다. 침해. 근데 이번은 지자체장이 구금이 됐잖아요. 감금됐으니까 일을 못하겠죠. 이럴 때는 일을 못하니까 부단체장한테 대행을 시켜도 괜찮은 겁니다. 1번은 구금되지 않은 경우, 2번은 구금된 경우입니다. 자, 3번. 자, 고무단위권은 공무원의 기회균등 요구할 뿐만 아니라 승진 기회 제공도 요구하는 겁니다. X. 근데 4번. 고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그 승진 시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승진 기회 제공이고요. 4번은 똑같은 승진 기회 보장인데 앞에 수식어가 있죠. 승진 시험 응시 제한. 그런 말이 들어가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직업의 자유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직업의 자유랑 공무단위권.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보장. 그리고 승진, 그리고 수행. 이렇게 선택은 기회균등, 승진 기회균등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직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똑같은 기회 줘야 되고 웬만하면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승진 기회도 보장됩니다. 다 똑같지. 네, 다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 기회도 보장돼야 되고 승진 기회 다 보장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응시 제한에 따라서 응시 제한에 따른 승진 기회 이렇게 하면 이제 보장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러서 결격사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응시 제한에 따른 승진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승진 기회에 나오면은 보장된다로 푸는 거고 이 말 나오면 보장 안 된다로 푸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제 승진 가능성 판례도 있죠. 승진 가능성 뭘 말합니까? 응시생이 확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걸 말하죠. 이런 말 나오면 보장 안 된다 보면 돼요. 그 다음 수행 자유는 직업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공무원은 보장이 안 되죠. 그 다음 또 하나 직업을 가진 다음에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공무원은 그거 없죠. 그래서 일반 사인의 직업의 자유보다 공무 단위권의 제한이 더 큰 거예요. 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방부 보좌관 사건이죠. 국방부 보좌관 사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의 기업번. 자, 응시 연령 상한을 32세로 하고 있는데 이건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왜 5급이라 그렇죠. 5급. 그래서 응시 연령 상한을 이제 보면은 5급 32세, 그리고 군 부사관 27세. 군인은 이제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죠. 둘 다 이제 합헌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9급 공무원 30세하고 경찰 공무원 30세가 문제가 돼요. 둘 다 9급인데 이건 옛날 판례라서 이거는 합헌이 되었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온 2000년 이후에 나온 판례라서 이게 유언이 됐죠. 이게 유언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자,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침해 기회보장, 신분박탈보장, 공무원 정지가 포함될 뿐 아니라 특정 장소 근무하는 것, 특정 보직받아서 일정 공무수행 자유도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틀렸죠? 그래서 공무수행 자유 보장되지 않고 직장 자유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특정 보직 자유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보좌관으로 현역군인만 뽑고 군무원을 뽑지 않았죠. 그걸 다 포함됐잖아요. 군무원은 공무수행을 네 맘대로 하거나 보직을 네 맘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합헌됐죠. 네, 그 사건입니다. 자, 디귿번. 자, 공직선거 등록한 사람이 범죄 경력 실효된 것까지 공개를 해도 공무원권 침해가 아닙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 학폭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도 다 알려야 돼요. 그래서 실효된 범죄까지 알려도 다 합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범죄 실효된 거 알려도 합헌. 그 다음에 재산 공개하고 질병명 공개 있잖아요. 재산 공개도 합헌. 질병명 공개는 위헌되죠. 이렇게입니다. 판례 3개 있고요. 자, 다음 1번. 자,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임무와 관계가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퇴직급여 제한이라는 게 감액했다는 거예요. 감액 사건입니다. 자, 퇴직급여 감액 사건. 네, 깎았다 이거예요. 감액 사건에서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X.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은 절반은 후불임금 성격이죠. 자기가 이제 공무 중에 맡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반은 사회보장 성격입니다. 사회권이죠, 이건. 이건 국가 이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 자기가 맡긴 재산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반은 사회보장 성격이라서 이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액할 수 있어. 근데 감액을 하더라도 절반을 넘어서 감액하면 안 돼요. 왜? 절반은 자기가 맡긴 돈이니까. 사회보장 성격 절반만 감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액할 수가 있는데 감액제도 자체는 합헌입니다. 합헌. 근데 뭐가 위헌되냐면 이 퇴직 후 사유로 감액을 한 거, 이게 위헌이죠. 사회보장금은 공무원 재직 중에 열심히 국가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는 돈인데 퇴직 후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무 중에는 국가에 충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헌. 근데 만약에 이제 공무 중의 사유로 공무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유로 깎는다? 이건 세모. 왜 세모냐면 이 공무 중에 범한 죄가 만약에 고의로 범한 죄라면은 깎는 게 맞아. 깎는 게 맞는데 과실로 범한 죄라면은 깎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의냐 과실냐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받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퇴직 후 사유, 공무 중 사유에서 총 4개 판례가 있어요. 총 4개 판례가 있는데 이 4개 판례가 전부 다 감액 사건으로서 다 위헌이에요. 감액 다 4개 다 위헌입니다. 근데 위헌인데 이제 이 4개 판례 공통점이 뭐냐면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수해법을 따질 때 목적의 정당성 인정됐지만 수단의 적합성 해법이 X라서 위헌이 된 사건이에요. 수단 적합성 X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적합한 수단이 다 틀린 겁니다. 자, 다음에 7번. 자, 7번의 기업번. 자, 신청인이 동의한 때 재판 배상심의 배상 결정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 상환 효력을 부여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예, 틀렸죠.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제 배운 거 쭉쭉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제. 자, 이 사건이 이제 재판상화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화해로 간주를 하죠. 그럼 둘이 화해했구나. 화해했으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네.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닙니다. 합헌입니다. 자, 둘이 싸우니까 재판을 하는 거지, 둘이 잘 화해했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의가 있을 때 화해를 간주해서 소송 제기 못하게, 소송 제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동의했잖아요. 그 재판 청구권 침해가 없고 합헌이라 봅니다. 합헌. 근데 판례 4개 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법이 있고, 그다음 반민주에 대한 보상법이 있고, 특수임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법이 있고, 여기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이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가 있는데, 세월호 사건부터 이제 이런 하나, 둘, 셋, 4개는, 3개는 다 합헌이에요. 합헌인데, 딱 하나, 이것만 위헌이죠. 그래서 그 동의 화해 기준 판례는 원칙은 다 합헌이다 보면 돼요.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다 합헌이다 보면 돼요. 합헌인데, 국가배상법만 재판 청구권 침해로 위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그 절차적 사법 절차를 준용한 기관이 아니고 행정부 기관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게 그 적절한 배상 심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봐서 이것만 위헌받았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니은번. 자, 국가배상 선임 요건에서 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의 하나고 공무수탁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공무원의 이제 범위를 볼까요? 자, 공무원의 범위가 이제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고, 최강의가 있죠? 우리가 직업 공무원이다 그러면 협의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신분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말할 때는 광의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치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국가배상 주체가 된다 그러면 최강의, 공무수탁 사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렸죠? 자, D급번. 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했다면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가 된다. X가 됩니다. 자, 면제되지 않죠. 근데 실제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자,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국가가 배상을 한 거예요. 국민한테. 그럼 공무원은 면책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만약 경과실로 한 경우라면은 면책이 돼요. 국가는 자기 책임을 진 겁니다. 구상 청구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만약 공무원이 중과실이나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라면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공무원이 해야 될 거를 대신해서 대위 책임진 거예요. 대인 책임졌으니까 공무원한테 구상 청구할 수가 있게 되고 채용 책임은 공무원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면제된다 그럼 틀린 말 됩니다. 자, 1번. 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 배상금 지급 기한 결정을 거친 때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적 전치주의가 돼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필수적 전치주의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합헌 결정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도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죠. 현재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필수 전치주의는 합헌이었다. 맞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니까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8번. 자,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기업번. 구조대상 범죄의 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이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범죄를 말한다. 자, 대한민국 영역 안은 맞는데 밖에 틀렸습니다. 자, 조문을 정리해보면, 자, 대한민국 안하고 밖에 있죠? 그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를 당했을 때를 말한다. 범죄 피해 구조. 맞습니다. 근데 밖에서 한 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X. O, X. 근데 밖에서 하는 경우에도 한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범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선박 항공기는 한국 영토로 봐요. 한국 영토의 확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 밖에서 안 된다. 영역 밖이더라도 한국 선박 항공기면은 이게 속지주의 연장 기국주의로 보기 때문에 이건 한국 영역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D번. 자,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틀렸죠. 3년 5년입니다. 3년 5년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D번. 한 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전부를 인용해야 된다.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전부 거주 기각할 수도 있고 일부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피의자하고 피고인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자, 피의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다.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 근데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했을 때, 그다음 다른 사건이 유죄가 되었을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선량 풍속에 위반될 때, 이건 이제 책임 무능력자로서 무죄 판결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죠. 근데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거짓말했을 때 똑같죠. 다른 사건 유죄가 됐다 이겁니다. 다른 사건 유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A랑 B랑 두 개 죄를 저질렀는데 A죄는 무죄가 맞아. 그래서 이제 무죄니까 형사보상 해주려고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유죄가 나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주 깨끗한 놈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죠? 이건 무죄가 됐지만 이게 유죄잖아요, 유죄. 그러니까 깨끗한 놈은 아니니까 이런 애들은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기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무죄면 전부 다 주겠지. 하나 무죄, 하나 유죄니까 유죄인 거는 일부 기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량풍속이라는 위반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한 행위 자체가 불법한 행위라는 뜻이에요. 네가 한 행위가 불법이다. 그래서 보상 안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채무능력자로서 무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무죄가 된 경우는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너의 행위가 불법 행위인 거는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인정돼서 불법인 건 맞다. 책임이 없어 무죄가 됐더라도 행위가 불법이니까 행위가 선량풍속 위반이거나 행위가 불법이면은 기각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비슷한 내용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리얼번입니다. 자, 옛날에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경우는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인 때, 그럴 때 이제 선임 요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길을 가다가 칼침을 맞았을 때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가해자가 돈이 없어. 그럼 국가가 대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요건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분명하고 가해자가 돈이 많아요. 그래도 보상해 줍니다. 자, 미음번. 자,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해 줄 때 그 정당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해주지 않죠. 구제금 안 줍니다. 자, 네가 길을 가다가 A한테 칼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한테 국가가 구조금 도와준다 이거예요. 근데 A가 B를 가해한 게 정당한 과실이었다 이겁니다. 정당했거나 실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A한테 피해 구조금 주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실로 인한 침해 세 개가 있죠. 정정 이렇게. 세 개는 이제 구조금 안 줍니다. 잘 나오고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에 이제 사회권이에요. 7번. 자, 인간다운 생활권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그 이상의 것은 이제 법률에 따라 구체적 권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사회부장수호권은 법률상 권리이다. 틀린 말이죠.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죠. 그래서 뭐 사회권,
뭐 사회보장 수급권 뭐 등등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헌법상 기본권이냐? 맞다. 헌법에 써 있어요. 헌법상 기본권이야. 법률상 권리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근데 이제 헌법에 기해서 직접 인정받는 헌법상 기본권이냐? 그럼 X가 되겠죠. 헌법 규정에 따라서 직접 청구할 권리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법률에 따라서 구체화가 돼야 돼요. 네, 구체화 형성이 되어야 헌법상 기본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만들어줘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코로나 지원금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 만들어져야 코로나 지원금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저시급 1시간에 8,500원 줄 수 있다. 법이 만들어져야 8,500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권이냐? 맞다. 직접 청구는 되는 기본권이냐? 아니다. 법률상 형성화되어야 되는 거냐? 맞다. 법률이 없으면 안 되는 거냐? 그렇다. 법률이 없으면 안 된다. 해야지. 자, 3번. 자,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 생활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비, 건강검진비, 문화생활 영화비, 그런 거 다 주진 못하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최저 물질적 생활까지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4번. 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자산소득에 관한 부부 합산과세 사건은 그 가족관계를 치는 것으로서 이제 위헌이죠.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 사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부 합산이 있죠. 소득세 부부 합산 제도가 있고, 그다음 종부세가 있어요.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이제 그 세대별 합산이에요. 세대별 합산.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 중에 소득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 잡아가지고 공동사업 합산 제도가 있어요. 자, 세금 합산 제도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6조에 이제 혼인과 가족권, 혼인 가족권 침해가 되는 건 2개.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합니다. 이걸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사업 합산 제도는 가족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침해가 되는 게 아니고 뭘 침해냐면 재산권 침해합니다. 재산권 침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사장이고 엄마가 이사고 큰아들은 과장이고 딸은 대리고 이렇게 한 집안이 다 그 회사 사원들이란 말이에요. 공동사업한단 말이에요. 그덕에 이제 아빠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제재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아빠 그 사업이 그 수입이 제일 많을 때 가족들 수입을 아빠 1인 수입으로 다 잡아서 누진세 부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한 가족이 아빠 수입으로 합산해드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한 그 사업에서 엄마가 이사고 자식이 과장이고 실제 사업이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합산과세 해버리니까, 이게 일률적이니까 과잉금지 원칙 중에서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구별이 됩니다. 3개. 다 배웠던 판례들이죠.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10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10번의 기업번. 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임인 노동조합도 근로의 주체가 된다. X. 자, 그래서 이제 근로권이 있고 단결권이 있죠. 단결은 근로3권이죠. 근로3권. 그래서 이제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으면 일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단결권은 개인과 단체가 다 갖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고 단체는 가입을 시킬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릅니다. 자,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번. 자, 공무원 연금권의 각종급여는 후불임금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맞죠? 근데 입법재량에서 일반 재산권과 유사하게 제한된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재산권은 이게 다 재산이야, 재산. 경제권이죠, 경제권.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은 반은 재산권이, 반은. 근데 반은 사회부조예요. 다르다고 이게. 반은 사회부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경 참청사죠. 자유권, 경제권, 참정권, 정치권, 사회권, 자경 참청사. 이렇게 하면 자유권은 1단계 제한, 경제권은 2단계 제한, 참정권 3단계 제한, 그 다음에 청구권은 4단계 제한, 사회권 5단계 제한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경제권이라서 2단계까지만 제한할 수 있어요. 이렇게 2단계까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 퇴직금, 사회부조금, 사회권이거든요. 5단계 제한 가능해요. 그래서 재산권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이건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싹 빼버릴 수 있다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에 관한 제한은 2단계 제한만 가능한데 사회권에 대해서는 5단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정도가 똑같지가 않지. 다르지. 다르죠. 유사한 제한이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명예퇴직수단이 또 있어요. 이 명예퇴직수단 또 달라. 그래서 일반 퇴직수단과 다르게 명예퇴직수단은 또 달라요. 이거는 자, 명예퇴직수단은 절반은 재산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맡긴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 일하면서 월급 10%씩 맡기지 않았느냐? 달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절반이 사회부조랑 또 달라. 사회부조가 아닙니다. 자, 사회부조가 아니야. 자, 사립학교 교원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제 사립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있고 일반 직원이 있는데 이 명예퇴직수단의 이제 절반은 재산이고요. 맡긴 돈 돌려줘야 되고 남은 절반이 만약 사회부조라면은 사회가 도와주는 부조금이라면 교원을 주면 직원도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평등권 침해니까. 그죠? 코로나 지원금도 사회부조금인데 내가 일하지 않았어도 일방적으로 주는 도움이잖아요. 도움 줄 때 얘만 도움 주면 안 돼. 얘도 줘야지. 그죠? 똑같이 줘야 된다. 똑같이. 코로나 지원금 얘만 주면 됩니까? 똑같이 줘야지. 근데 사회부조가 아니다 이거지. 사회부조가 아니고 이거는 협상금이에요. 협상금. 협상. 사적 계약 해지예요. 이게 사회부조금이 아니라 사회부조금. 자, 사회부조금 같으면 똑같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명퇴라는 게 계약을 해서 협상하는 거예요. 너 빨리 저기 명예퇴직하면은 더 많이 주고 너 계속 다니면 퇴직금 조금만 줄 거야. 그래서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 사적 계약 협상이란 말이에요. 자, 사적 계약 협상이니까 협상자 마음이에요. 마음. 예를 들어서 교원은 빨리 퇴직을 시키고 싶어. 빨리 퇴직시키고 딴 애들 뽑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너 많이 줄게. 너 많이 줄 테니까 빨리 명예퇴직해. 꽤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굳이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뭐 급여 인상률이 적기 때문에 굳이 자를 필요가 계속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협상금이니까. 그래서 필요하고 빨리 자르고 싶으면 많이 줘서 내보내는 거고 얘네들은 협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는 뭐 지금 나가도 요거만 주고 나중에 나가도 요거만 준다. 너 그만둘래 말래 네 맘대로 해. 빨리 나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협상금이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일반 퇴직금은 재산권 부조금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명예퇴직권 딱 나오면 부조금 아닙니다. 협상금이에요. 명예퇴직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명문의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31조 1항에서 직접 도출된다. 틀렸죠? 자, 이것도 자 보면은 그 학생의 기본권이 있고 부모의 기본권이 있고 교원의 기본권이 있죠.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가족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고 근데 학생은 교육권 주체가 됩니다. 31조 뭐라 됐어요? 교육받을 권리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 행복하니까 교육시킬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교원은 다 없죠.
법률상 권리라고 보죠. 얘는 법률상 권리. 그래서 학생의 기본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싸우면 법률상 권리가 질 수밖에 없죠. 얘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자, 정리해석권 미음벌입니다. 자, 고시의 권고일을 그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제외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검정고시 판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해야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 합헌. 왜냐면 6개월 지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내신으로 열심히 해보다가 내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졸업 직전에 바로 딱 그 퇴학해버리고 퇴학이죠. 퇴학. 자퇴나 이런 퇴학. 자퇴나 퇴학을 하자마자 시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6개월 지나야 볼 수 있는 합헌으로 봅니다. 자, 근데 다시 볼 수 없게 한 거, 그리고 다시 볼 수 없게 한 거하고 수시 볼 수 없게 한 거, 이거 안 돼. 다시 수시 다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검정고시 한번 봤단 말이에요. 성적이 안 좋아. 다시 안 보고 싶은데 다시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거 위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시하고 이제 일반 전형이 있는데 수시 접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정고시 본 사람들은 수시에서 안 받아줘요. 이것도 위헌입니다. 이렇게. 다시 수시 다 위헌. 이것만 합헌. 되죠. 저렇게 해서 이제 모두 정리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